페페TV에서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일본산 농수산물 각별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 있겠냐고요? 지금부터 왜 그래야 하는지 팩트 맞지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역대급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주말 일본 열도를 강타 45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항공편 400편이 결항되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NHK 요미우리 등에 따르면 태풍 하기비스가 전날 일본 열도에 상륙해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뚝이 무너지면서 10만 명이 넘는 구조대원이 밤새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야간에도 구조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되도 않는 구라뽕으로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또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70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13만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비는 모두 그쳤지만 12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여전히 중단되고 있고 스마트폰 연결도 끊긴 상태입니다. 태풍 피해는 간토나 일본 동북부에 집중됐지만 태풍의 북쪽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내륙 광범위한 지역에 큰 비를 퍼부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연간 강수량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졌습니다. 수치로 보면 48시간 강수량이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1300mm, 가나가와현 하코네마치 후지요시다시 900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물폭탄에 일본 전역 21개 하천 24개소에서 제방이 붕괴됐고 하천 142곳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주택가로 흘러나가면서 나가노와 후쿠시마현 등 가옥 수천 채가 물에 잠겼고 요양소에서는 노인 200명이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내 머리보다 더 높게 물이 차올라 근처에 있는 가족집으로 몸을 피했지만 그 집마저 물에 잠기면서 보트를 타고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리쿠에 있는 신칸센 10편이 물에 잠겨 전 차량의 3분의 1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하철 한 량의 가격이 10억 원 내외인 것을 생각해봤을 때 신칸센의 경우 가격이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며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가노시에서는 제방이 무너지면서 신칸센 차량 기지가 물에 잠겼고 고속철도 10편이 침수돼 열차 120량이 폐차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쿠리쿠 신칸센 운행은 하루 종일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일대 철도와 지하철은 대부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찻길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운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스포츠계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 예선전이 연기됐고 럭비 월드컵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측은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탈락되는 상황이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무사히 치러졌지만 승리는 안타깝게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도쿄 북서쪽 사이타마 히가시 마스야마시에서는 농작물로 가득 찬 창고가 물에 잠기면서 쌀과 화훼 농가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생긴 방사성 폐기물도 잃어버렸답니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임시보관소에 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인근 하천인 후루미츠와로 유실됐습니다. 다무라시 측은 하천 일대를 수색해 잃어버린 폐기물 중 10개를 회수했지만 보관 중이었던 2667개 중 모두 몇 개가 유실되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알바냐 쓰레빠냐 바다로 흘러가라라는 식입니다. 폐기물 자루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한 풀이나 나무가 들어있고 무게는 한 자루당 수백 킬로그램에서 1.3톤에 이릅니다. 이 폐기물의 공간 방사선량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오염수 누수를 알리는 경보기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 측은 빗물에 의한 오작동 가능성이 크다고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바다로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일본은 정보조차 공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학적으로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세계 과학자들은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있어 일본산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사능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페페TV가 여러분에게 일본산 먹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최근 6년간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12개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어패류와 갑각류가 1만 2천 톤가량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무역항에서 수입된 일본 물품이 방사능 검사 대상인 고철을 포함해 2천만 톤에 육박하고 있어 검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내 항만별 일본 수입 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성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 12곳을 통해 일본산 기타 광석 및 철강 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1942만 3천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정제품이 688만 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광석 및 생산품, 화학공업 생산품, 차량 및 그 부속 등도 대량 수입됐습니다. 음식물인 어패류, 갑각류 등도 식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패류와 갑각류가 항만을 통과하면 식약처가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하지만 음식물인 만큼 항만 통과 전 방사성 감시기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사능 검사인 고철도 2017년 완도항을 통해 17톤 수입됐지만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성 감시기 미설치 항만 중 여천항 수입량이 1213만 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성 감시기 검사 항목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한정돼 있어 검사 항목이 아닌 물품이 들어오는 항만에는 방사성 감시기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가짜는 핑계로 애둘렀습니다. 이날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원안위에 방사성 감시기에 일본산 수입 물품이 적발된 것이 2016년 부산항으로 들어온 알루미늄 스크랩 단 한 건에 불과했다며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만큼 방사성 감시기 설치와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폐기물 관리를 일부러 소홀하게 관리한 게 아닐지 싶을 정도로 오염물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하기비스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현 일대에 적재됐던 방사성 폐기물 중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흘러든 해당 하천은 다른 강들과 합류해서 태평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염물 폐기물 자루가 태평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해당 폐기물들은 산과 임야, 농토 등에 적재되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물질들의 방사능 농도가 심하지 않다고 구라뽕을 치고 있으나 원전 사고 전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1kg당 8,100크럴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폐기물 유실 이전부터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로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방사능 제염 오염토의 원전 사고 이전 허용 기준치는 100베크럴이었지만 이를 8,100크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치를 지 맘대로 올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8,100크럴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는 도로, 제방공사 등에 쓰거나 기존 토양에 섞어서 농토에 쓰게 하고 있으며 오염된 목재 소각하게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확진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방사능 오염 폐기물 처리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이번 도쿄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에선 내년 7월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올림픽이란 슬로건으로 준비 중이며 후쿠시마는 성화 봉송지 중 하나면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보조금 삭감 등을 언급하며 강제적 기환 계획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와서 방사능에 오염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오염되게 생겼습니다. 도쿄올림픽에 결국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리겠답니다. 도쿄올림픽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회복올림픽으로 변질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방사능 위험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제한한 지역에서 다수의 경기가 열려 우리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자 후쿠시마를 포함해 북은 14개 연 27개 농산물과 8개 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제소했지만 지난 4월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세계무역기구조차 방사능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경기가 다수 열린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현, 이야기현, 이바라키현에서는 다수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농구, 골프, 사이클 종목도 수입 금지 지역에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방사능 대책으로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한된 급식 수용 인원 등 대책이 미흡합니다. 매일 식사를 도시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운 여름 다량의 도시락 제작으로 배탈이 날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선수촌 내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보안검색에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본 정부 또는 올림픽위원회에 공문서를 통해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 및 기관, 시민사회 단체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쿄올림픽 방사능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 내가 뭐라 그랬어? 폐기물 바다에 버리지 말라 그랬지. 어쩔 건데, 이제 어쩔 거냐고.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네가 책임질 거야? 그거 주워 담지도 못해. 아, 진짜, 이제 태평양으로 다 퍼져서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동안 물고기는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 회도 못 먹겠네, 이제. 응, 아베야, 너 때문에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고. 어휴, 이제 평생 회도 못 먹는다고. 아, 진짜.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물고기, 간장게장, 새우튀김, 김밥, 아무것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베를 막지 못한 책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아베 복주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진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